자기 남편한테 워낙 천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맞기도 하고 무시도 당하고 막 정신 취급을 당한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했던 의뢰인이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남편분을 미행을 해서 여자를 만나서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어떤 의뢰까지 문의를 받아보셨나? 뭐 듣도 보도 못한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통화도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상이 그렇게 지루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아 진짜로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킬러를 고용해달라? 글쎄요, 뭐 는 저도 영화에서만 봤지, 흥신소를 통해서 뭐 조선족들을 구해와서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럴 텐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 개를 찾아주세요. 그럼 우리 고양이는 찾을 수 있나요? 뭐 사람을 때려줄 수 있나요? 손 봐주고 싶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뭐 다리를 못 쓰게 해달라, 왼팔을 못 쓰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요청을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어린 친구들인가요? 그런 전화는? 그러면 차라리 이해를 하는데 또 그러지도 않아요. 진심인 느낌? 네, 진심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를 유혹해 줄 수 있나요? 아 그 영화에서 예전에 있던 거 아니에요? 영화 내용도 들어있던 내용인데 그런 식으로도 문의가 왔어요. 원하는 게 뭐죠? 자기 재산을 지키면서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대단한데요? 바람을 피고 있는 상대는 네.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데 네. 지금 같은 케이스는 잘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문제가 없는 사람을. 네. 죄송합니다. 그런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촉이 좋은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네. 걸렸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원래 좋은 분들이라든지 네. 일하시다가 보면은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 걸렸어. 그러면은 보통은 좀 험악해지지 않나요? 운전을 해서 가시는데 아까서부터 저 차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저랑 동선이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물어보려나요?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뒷차가 빵빵을 한다든가 이런 운전적인 시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문득 가서 노크해서 저를 왜 따라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뭔가 스스로의 질문이 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정말 촉이 좋은 사람들 간혹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몇 번의 테스트를 해요. 뒷차까지 오기까지. 거기에 합격이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는 뭐 10건 중에 한 건도 안 될 뿐더러 사실 90% 이상이 의뢰인의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어도 저희가 일을 잘 못해서 뭐 어설퍼서 이런 경우는 사실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테스트를 하면 뭐 차량을 바꿔서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지, 그 테스트에 합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미지가 약간 이렇게 덩치 큰 형님들이 이제 문신 딱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제가 오늘 배워보니까 전혀 그런 쪽과는 좀 거리가 있는 느낌이시거든요. 네. 지금 사장님이시죠?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직원분들 혹시 계시는가요? 네. 보통 직원분들은 그럼 그쪽 세계에서 일하던 분이 전혀요. 아니에요? 네, 옛날 이야기예요. 예전 시절에 이제 살색보다 그림 색깔이 더 많고 그러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직원 채용을 하고 싶어서 연락도 오는데, 채용하는 입장에서 좀 곤란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좀 평범한 게 유리한데 그럼요. 일반적인 사람 정도여야지 키가 월등히 크다든가 너무 뚱뚱하다든가 너무 말랐다든가 이렇게 특징적인 게 있으면 네. 저희 일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건이 짧게는 하루 이틀짜리도 있지만 길게 하는 사건들은 한 달이 넘어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계속적으로 모자를 썼다가 안경을 썼다가 옷을 갈아입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티가 나는 거죠. 어제 봤던 네. 한 3년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네. 개업을 하신 건데 네. 취업 과정은 보통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사장님네 가서 일을 배워보고 싶다. 네. 그러면 문의를 드리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 뭐 정보를 얻어가지고 저쪽 그 대상자한테 가서 또 따로 돈을 뜯어내고 이러한 사건 사고도 많기 때문에 일단 신뢰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비밀 유지가 돼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인들이나 이렇게를 가장 많이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편이고요. 네. 주의할 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 아까 뭐 양쪽에 돈 뜯어내는 업체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취업하는 취업 예정자가 네. 가릴 수가 없지 않나요? 가서 이 일을 해보면 알겠죠. 분명히 시켜서 받아오라고 할 테니까. 그러네. 사실 사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얼른 털고 나오는 게. 네. 여직원도 쓰시나요? 여직원이 있어요. 근데 여직원이 일하기도 되게 좋아요. 결정적인 증거 확보로 사용을 하기에 가장 좋은 게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증거로서 들어가는 영상이나 나와서 같이 뭐 차를 타거나 같이 가는 모습만 찍어도 인정이 되긴 하는데, 좀 더 확실한 걸 원할 때는 저희가 함께 모텔을 들어가요. 대상자가 둘이서 모텔을 들어갔다고 치면 저도
뭐 여직원이랑 같이 커플인 것처럼. 네,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뭐 결제를 해요. 한 명이 결제를 하고 한 명이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 타는 걸 찍고, 그리고 대상자가 여자일 경우 험상궂은 남자가 따라가면 오해받기가 딱 좋겠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여자가 하면 조금 더 수월한 건 사실이에요. 언제 좀 더 몰린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까요? 예, 있어요. 아, 계절별로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봄에 이제 꽃놀이 많이 가잖아요. 봄에 좀 많이 있고요. 여름에 이제 또 휴가철이잖아요. 휴가 때문에 여름에 좀 많이 있고, 가을은 또 단풍철이잖아요. 단풍철 때문에 또 많이 있고, 네. 그리고 겨울은 또 이제 뭐 스키장도 가고, 그래서 겨울에 좀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계절을 많이 타는 편이라.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네. 이 모녀의 집을 알게 된 경위가 흥신소였다라는 네. 기사가 한번 크게 떴던 과거가 있는데 네. 집 주소를 알아내서 이제 줬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흥신소도 이제 처벌을 받았다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 잡혀갔어요. 네. 이제는 운영을 하기 힘들겠죠. 네. 흥신소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전 차단하는 방법을 대면 상담을 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확인을 합니다. 가족이 아니면 의뢰를 받지 않아요. 뭐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주세요. 네. 전 남자친구를 찾고 싶어요. 지금 여자친구가 만나는 남자를 찾고 싶어요. 그런 연락들도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받지 않아요. 그런 걸 받으면 그냥 대충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해코지 하려고 의뢰한다. 네, 찾아주면. 저희 쪽으로는 이야기는 좋게 하죠. 뭐 저희가 너무 뭐 애틋하게 헤어졌는데 뭐 정말로 한 번만 보고 싶다. 뭐 어디 사는지 알려주면 저희가 뭐 지나가는 길목에서 보기만 하겠다. 근데 그걸 보기만 할지 그죠.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는 모르니까 아예 애초부터 받질 않아요. 네. 현장에서 네. 딱 결정적인 그런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시는 경우는 잘 없으시겠지만 네. 있나요? 있기는?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의뢰인분이 아내분인데 자기 남편한테 워낙 천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여보 바람 펴? 다른 여자 있어? 그러면은 맞기도 하고 무시도 당하고 막 정신병자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너무나도 억울했던 의뢰인이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남편분을 미행을 해서 여자를 만나서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 현장에 나는 직접 와야 내 눈으로 봐야겠다. 네.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시면 못 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사건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못하게 하는데 오셔서도 막 손을 벌벌벌 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여직원과 같이 해서 뭐 그냥 아는 언니로 해라. 언니 부축하는 척 하면서 이제 또 다 찍고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뭐 좀 폭행 같은 게 있을까 봐서 또 막아도 주고 네, 이렇게 관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네. 예를 들어 의뢰인이랑 이제 직원분이랑 같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네. 부인할 거 아닙니까?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기 때문에 좀 이상한 말들이 나오긴 하는데 추워서 잠깐 들어갔어. 아니 잠깐 뭐 피곤해서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긴 하는데,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현장을 잡더라도 네. 미안해 잘못했어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 도망가든가.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맨날 환자만 보니까 네. 아픈 사람만 보듯이 네. 외도 관련 일을 하시니까 네네. 맨 바람피는 관련 얘기만 많이 듣고 그렇죠. 많이 접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떠세요? 본인은 이제 정신적으로 좀 뭐 피폐하다든지 괴롭다든지 아니요, 늘상 새롭고 신비롭고 재밌어요. 네. 그래요? 네네. 새로운 케이스들이 나와서 그러고 그럼요. 그러니까 장어 형님 그런 분들 그 형님은 뭐 남자 여자의 바람 비율은 보통 어떤가요? 그냥 비슷한가요? 네, 왜냐면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 상대가 여자일 거고요. 내 아내의 바람 피우는 상대는 남자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눈치를 먼저 채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문현답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 질문이 너무 어리석었네. 아니요, 되게 남자끼리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긴 해요. 있군요. 네. 남자의 징후, 여자의 징후 이렇게 딱 보면은 그쵸.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점이 있어요. 일단은 공통적으로는 패턴조차 없었던 사람이 패턴이 생기고 뭐 지문 인식이 생기고, 그리고 핸드폰을 꼭 쥐고 놓질 않고요. 전화가 오면 당황하고,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외모를 좀 가꾸기 시작해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같이 산 배우자는 저게 죽을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리를 감고 그냥 말리고만 나가던 사람이 파마를 하고 온다든가 뭐 염색을 하고 온다든가, 옷까지에 신경을 안 쓰던 사람이 뭐 나 이런 거 좀 사줘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깔맞춤. 좀 다른 게, 남자는 이 겉인데 네네네. 여자는 이제 속옷을 세트로, 세트 속옷. 예쁜 깔을 막 샀네. 그렇죠. 자극적인 색깔. 날 위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나갈 때 그렇게 맞춰서 입고 나간다.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일단 많고요. 지내다 보면은 티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배우자를 저 새끼 바람 필 때가 됐는데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사실 부부 사이란 게 서로 신뢰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여도 꾸미고 싶은가 보다 이러고 넘기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남자도 왠지 오늘은 좀 꾸미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뭐 그렇죠. 안 뿌리던 향수를 뿌리고 싶고.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가족끼리 있을 때 얘긴데 밖에 나갈 때 자꾸 그러면 연락 주십시오. 이거는 번외편 질문이긴 한데 네네. 남녀 사이 친구 있습니까? 친구 있죠? 이런 일 많이 하셔도 친구는 있다. 친구는 있죠. 근데 상황이 되면 다 한다. 네. 다 한다가 네. 한다. 뭐 그게 뭐든. 뭔가 한다. 뭐 맨정신에는 안 돼도 네, 다 한다. 뭐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뭐 같이 게임을 할 수도 커피를 있고. 마실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한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가 없고 사촌들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힘들 때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큰 위로가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UI 탐정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